그래. 얘들아, 사는 게 개같지? 내 얼굴도 개같이 모양. 근데도 부자가 됐다. 세상은 공평한 법. 열심히 하는 자에겐 성공이 올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홍티와 뚜비입니다. 예, 오늘 벌써 시즌 3입니다. 이제 3대 뚜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3대 뚜비를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신목고등학교를 졸업 예정이고 서울교대에 입학 예정인 뚜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3대 뚜비를 결정한 이유가 그 서울교대를 들어간 이유 때문인데 예비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비 선생님이라서 앞으로 요번 시즌 3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생각이라서 그래서 이제 뚜비로 낙점을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뭐 노예죠, 그죠? 그쵸. 노예. 여기 잡혔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뚜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땐 불량 뚜비였죠?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어머님이 머리채를 끌고 왔습니다. 그죠? 그때 기억이 아직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흥망성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처음 들어올 때는 기본기가 거의 없던 상태였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기는 좀 쉬운 편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최상위로 올라가는 게 진짜고 그게 또 더 힘든 건데 전보다 나아졌다는 거에만 좀 치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만을 해서 공부를 조금 이제 놓다시피 해서 더 나빠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들어와서 불량 뚜비에서 최상위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쇠퇴기가 있었다. 네. 다시 자기가 최상위가 올라갔다. 좀 재수없는 소리네요. 그죠? 그렇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세 가지 테마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이 이제 그 최상위로 갔다가 방심을 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쵸? 그쵸.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슬럼프를 딛게 되는 이제 배경이 있겠죠. 네. 거기 또 홍키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내신을 하는 이제 수시와 정시에 대한 이제 그 입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생각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세 개로 진행될 생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테마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최상위까지 갈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최상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대략 한 2.1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지나면서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3학년 1학기 때 슬럼프가 오게 돼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슬슬 학원도 오래오래 다녔고 하니까 게을러진 거예요. 그쵸, 게을러졌죠. 그래서 또 이제 전에 한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게 정상인데 전에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다시 했을 때 수업이 끝나고 복습을 해야 하는데 전에 했던 거에다가 방금 수업을 들어가지고 노트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안 하고 넘어갔다가 결국 다음날 까먹고 그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갱신을 안 하고 그거는 넘겨버리면서 빈틈이 계속 그냥 생겨버려요.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다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복습을 좀 그냥 건성건성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 노트를 옛날에 정리를 했었으니까 네. 그 노트가 3학년 때 다시 반복이 되니까 네. 아 이쯤은 다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이 얘기는 이거하고 약간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지나서 분명히 슬럼프가 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2학년 겨울방학 때 내용을 정리를 하고 3학년 때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고2 때 겨울방학 동안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수능 때까지 한 10개월 정도가 남는데 그 10개월 동안 문제를 풀다 보면은 확실히 수학적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내가 전에 했던 내용들 중에 그 모든 것들이 문제에서 다시 활용이 되지 않아서 노트를 만약 보지 않거나 노트가 아니더라도 기본 개념을 정리를 안 하면은 수능에는 반드시 내가 못 봤던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개념이나 내가 했던 노트가 아니라
문제풀이 하면서 몇 개 얻었던 그런 스킬들로만 대처할 수 있는가는 살짝 좀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얘기 중간에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킬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들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스킬들은 늘어났다. 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평가 문제들은 새로운 경향의 문제들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제 대처를 못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내용을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스킬들은 늘어나지만 네. 이게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쵸.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이 지금인데 지금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고민이냐. 그냥 3개월 동안 내용을 다 정리를 했다 치고 간다는 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설렁설렁 내용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걸로 가면 분명히 잃어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좀 적응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뚜비 3대 뚜비 이제 흑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말 참 많이 하고 행동 안 하고 그래서 좀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겨울방학 때 뭐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 하려고 했던 게 많았잖아요, 사실. 가령 예를 든다면 이제 사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또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교대에 가고 싶은 꿈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교대에 대한 비교과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솔직하게 지금 와서 말하면은 사탐은 제가 이제 2학년 때까지는 세계지리랑 세계사를 했었는데 3학년 때는 내신 과목이 한국지리 그리고 생활과윤리 사회문화로 바뀌면서 이걸 정시와 내신을 계속 병행하기에 사탐을 그럼 1년에 5과목 해야 하는데 그런 우려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사탐에 대해서 막 불평을 들어놓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했던 건데 그럼 고민만 하는 건가, 결국에? 그쵸, 결국엔 고민만 하고 세계지리와 아예 사탐을 결정이 안 돼가지고 사탐 공부를 거의 놓아버렸죠,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계획은 있었는데 그 계획에 대한 그 행동이 네, 그쵸. 그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시로 선택하게 된 과목과 네. 수시상에서 존재하는 그 내신상에 존재하는 과목이 다른데 네. 그것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될 건지 고민하다가 시간을 갔다. 네. 그러면 내신에 들어왔던 과목은 했던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은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긴 그렇게 돼서 사실 중간에 사탐이 좋진 않았어요. 그죠? 네. 그렇죠. 이번에도 끝까지 물론 이제 하나 틀려서 그렇게 됐겠지만 이제 퍼센트가 뚝 떨어진 게 존재는 했었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나? 이게 계획을 짜가지고 이행을 하기까지 어떤 공백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쓰면은 이거 이런 문제점 안 생겼을 것 같은데 라는 건 어떤 그냥 결단력을 좀 가지는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학교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내신 과목을 버리고 정시 과목 원래 있던 걸 버리고 내신에서 있던 사회문화랑 생활과윤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문과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학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기 힘들면은 그냥 차라리 아예 결단을 내려서 3학년 과목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폭이 넓으니까 네. 그 폭을 좁혀라. 네. 폭을 좁혀라. 그러면 여기서 좀 저런 생각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탐의 현장 강의와 동영상 강의 있잖아요. 네. 현장 강의하고 동영상 강의 좀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현장 강의가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인강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습하고 결국엔 달라질 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 현장 강의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꼬박꼬박 가가지고 하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집중도 같은 것도 더 그쪽이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시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강이 좋잖아요. 그쵸. 원하는 대로 짤 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인강이 나중에 하다 보면은 학교 생활이랑 병행하다가 인강이 밀려가지고 주말에 이제 막 6개씩 6개씩 막 듣고 그쵸. 그런 거? 결국에는 이해를 잘 못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그러면 결단성 같은 거고 좀 행동이 좀 과단성이 있는 친구들은 인강도 좋을 가능성이 있네. 그렇죠. 정말로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친구들은 인강을 오히려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그건 아까로 또 돌아가서 결단성이 없는 뚜비가 이런 일을 벌려놨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저는 현강을 들었죠. 아, 그러면은 효과적인 복습과 내용을 정리하는 뚜비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혹시? 저는 이제 노트 같은 거를 볼 때 음. 노트를 쭉 보다가 모르는 점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옆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거를 해가지고 메모를 해놨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도 이 문제에서 살짝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하면은 바로 정리해둔 노트를 찾아서 그 노트 옆에다가 이러이러한 점이 마음에 걸렸는데 이것도 질문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모르는 거를 계속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러면서도 아는 거를 다시 놓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럼 과단성 있는 그걸로 가야 되는데 또 그러면 이제 그럼 뚜비는 가서 질문한 겁니까? 그쵸, 다 질문을 드렸죠. 질문을 했나요? 네. 근데 왜 나는 질문을 많이 받은 느낌이 없죠? 아마 피스톤하고는 스텝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아, 스텝한테 가서? 네. 아, 근데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쵸, 그게 확실히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그죠? 어떻게 보면은 와서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고려를 하겠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라 하더라도 그쵸. 와가지고 질문해가지고 확 뚫어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효과적인 복습과 내용에 대한 얘기가 좀 확실하게 드러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좀 방법 같은 것들이 좀 약하죠. 그쵸. 이렇게 되면 이게 동영상이 팔리겠습니까? 이게 안 팔릴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뭔가 확 던져줘야 되잖아요. 네. 좀 세부적인 거 없어요? 세부적으로 하자면 이제 형광펜 같은 거를 쓰는 것도. 아,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누가 못하냐고. 그거 말고 그거 뭐 형광펜은 누가 못합니까 그거. 어? 뭐 있지? 자기만 좀 독특했던 거. 메모하는 거는 내가 써줄게. 메모하는 거 하고 또. 네. 먼저 되게 근데 간단한 게 가장 좀 이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조차 안 좀 하는. 포장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할 거를. 예. 그렇죠. 왜냐면 근데 이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노트 정리는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르는 것 같은 거를, 그러니까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선생님들의 강의에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노트 하나에다가 다 정리를 해놓는 거, 이게 제가 이건 사탐에서 주로 했던 거고, 그리고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트에서 주로 했던 게, 노트를 다시 보다 보면은 분명히 제가 공식 같은 게 중간에 이해가 안 되거나 원리 같은 게 까먹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정리하려 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따로 이제 메모지 같은 거를 붙여서 추후에 질문을 할 것이라고 따로 써놓거나,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풀다가 내가 갑자기 몰랐던데 새롭게 알게 된 풀이가 있으면은 노트에다가 적어서 옮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노트를 꼭 갖고 다녀라. 그쵸, 저도 그건 가지고 동의한 것 같아요. 노트를 갖고 다니라는 거는 뭐 수학이 들든 안 들든 갖고 다니면서 메모할 수 있게 해라. 첨삭을 항상 할 그렇죠? 수 있게. 그러면은 노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분리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수학 네. 같은 거 보면 그쵸. 뭐 수원, 수투 이렇게. 근데 이게 한 권으로 가는 게 좋겠네. 그쵸.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메모를 꼭 해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노트에다가, 하나의 노트에다가 자기가 그 노하우들을 계속 다 어플을 해서 그것만 볼 수 있도록 폭을 좁혀라. 네. 이런 얘기죠? 네, 그쵸. 예.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무난하게 첫 번째 테마를 찍었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이제 넘어가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여친이 생길 거야 아마도, 민수도 잘 될 거야 아마도, 동갑인 차 살 거야 아마도, 발로는 애 날 거야 아마도, 머리가 자랄 거야 상구도, 기석인 모르겠어 하나도. 맞아. 나도 진짜 모르겠어 뭐 할지 당장에 오늘도 내일도 매